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아버린 물건이 있는데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집 안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인데 마음 한켠에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요. 쓸모가 없어졌는데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필요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한 인생이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완벽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지혜로운 노년은 오히려 비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필요 없어진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할까요? 오랫동안 함께한 것들이라서, 놓으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아서,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놓는 방법을 몰라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거움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어쩌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의 무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난이나 지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오셨을 그 무게를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인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중에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었고,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삶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노년기의 인정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상처받습니다. 자식이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웃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 내 이야기에 반응이 없으면 소외된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이 마음을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오랫동안 외부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했다고 해야 내가 잘한 것 같고, 누군가가 알아줘야 의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인정이 없으면 자신이 가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인정을 기다리는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뭘 해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 기분과 자존감이 타인의 반응에 달려있게 됩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것이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내 삶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것 하나를 스스로 인정해 보세요. 오늘 산책을 했다. 잘했다. 오늘 좋아하는 것을 했다. 좋았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인정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삶이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과 집착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엔 나는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도 욕심이고, 늙지 않으려 하고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것도 욕심이고,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것도 집착입니다.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한 것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줬으면 하는 마음, 예전처럼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 가진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어떤 관계가 예전 같았으면 하는 마음.
이런 욕심과 집착이 왜 고통이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삶을 삽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관계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상태를 붙잡으려 하면 그 저항이 고통이 됩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는데 마음은 예전에 머무는 것, 그 간격이 클수록 고통도 큽니다. 노년기에 집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 중 하나가 자식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 손자, 손녀 양육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것. 이런 집착들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 되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 몸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눈을 돌리는 것. 동양 철학의 물처럼 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막으면 돌아가고 그릇에 담기면 그 모양이 됩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바로 이 물처럼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도록 두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일이 생깁니다. 혹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내려놓기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좋았던 것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 예전의 관계, 지나간 시절의 활기. 그때는 참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지금을 늘 부족하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아쉬운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됐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주 떠오르는 과거의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그리움인가요? 아니면 후회인가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왜 고통이 되는지는 단순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특히 강한 경우는 상실을 경험한 후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거나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이전의 시간이 너무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억들을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현재와 공존시키는 것입니다. 그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지금의 발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회에 대해서 그 선택이 그때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아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상황과 능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 자신에 대한 용서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열쇠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온전히 있어 보세요. 네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입니다.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만 달랐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 사람이 그 부분만 고쳤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말도 하고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쌓일수록 지치고 상처받고 관계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이 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변합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기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는 깊지 않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방이 변하고 싶지 않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바꾸려 하면 결국 나만 소진됩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기준으로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역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오랜 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도 내가 바꾸려는 부분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내가 편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보세요. 저 사람이 저래야 한다는 기대를 잠깐 내려두고 그냥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부담입니다. 완벽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나는 완벽주의자가 아닌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고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완벽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노년기에 이 부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완벽했어야 한다는 것, 자식들을 더 잘 키웠어야 했다는 것,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였어야 했다는 것, 돈을 더 잘 모았어야 했다는 것, 더 건강하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올 때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따라옵니다. 또한 지금도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 혼자서도 다 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왜 이 부담을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오랫동안 그 기준이 자신을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남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됩니다. 이만큼 했는데도 부족한 것 같고 이 정도 살았는데도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분하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충분히 잘 산 것이라는 것, 내가 해준 것이 그 상황에서 충분했다는 것, 지금의 나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해오셨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집이 조금 지저분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운동을 하지 못해도 내일 하면 충분하다. 자식에게 연락을 못해도 조금 있다가 하면 충분하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지 느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지나친 욕심과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 그리고 완벽하게 살고자 하는 부담.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오래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알겠는데 어떻게 내려놓는지 아직 막막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인생 후반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식도, 경험도, 돈도, 관계도, 성취도. 그 모든 것을 쌓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전반부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쌓아온 것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있는 것들의 소중함이 보이는 공간이 생깁니다. 과거의 미련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면 그냥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비움이 곧 자유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것을 조금만 덜 붙잡아 보세요. 꽉 잡고 있던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남의 말에 덜 신경 써보거나, 자식의 선택에 덜 개입해보거나, 지나간 것을 덜 후회해보거나, 오늘 하루를 충분히 잘 보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거나, 이 중 하나만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오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감당하셨고 많은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사셔도 됩니다. 비워낼수록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울수록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내려놓음 속에서 더 평온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